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주말과 휴일 내내 기승을 부리자 충청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7시를 기해 도내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하는 등 평소의 3배에서 5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도내 11개 시군에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북부권 시멘트사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등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회의원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장도 체육단체 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체육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줄 거라는 우려와 함께 체육계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용강 기자입니다. 충북 스포츠센터 안이 우렁찬 기합 소리로 활기가 넘칩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소속의 우시와 펜싱, 검도 선수들이 동계 보강 훈련에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0년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 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걱정이 앞섭니다. 운영 예산의 80% 이상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줄거나 자칫 새로 뽑힐 체육회장과 자치단체장의 정치 노선이 다를 경우 기존 팀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충북 체육으로 봤을 때는 전에보다는 예산이 많이 합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되죠. 관심이 부족하니까. 반면 이번이 체육계 재도약의 기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목적이기도 한 체육계가 정치에 휘말리지 않게 되면서 체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체육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출마할 수도 있고 또 양분을 할 수 있는 소질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체육인들이 더 단합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한편 대한체육회는 다음 달 말까지 각 체육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체육회장의 선출 방식과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올해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최고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선정 기준액도 어르신 단독 가구일 경우 월소득 137만 원, 부부 가구는 219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17년 최고 20만 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25만 원으로 올랐으며 올해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새해 들어 일회용 비닐봉투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얼굴 붉히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는 곳, 20원이나 50원을 줘야 주는 곳, 돈을 줘도 지급이 금지된 곳, 그리고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되면서 대형마트와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유상 제공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물기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 사용은 예외가 인정됐습니다. 1월 1일부터 또 하나 달라진 게 있는데 제과점이 규제 대상에 새롭게 들어온 부분입니다. 이제 제과점은 공짜로 비닐봉투를 줄 수 없고 편의점처럼 돈을 받고 제공하도록 됐습니다. 이번 규제는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이고 4월부터 단속이 시작되는데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비닐봉투 값으로 20원을 받도록 의무화했지만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3월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로 국내에 폐비닐 대란이 일어나면서 폐비닐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환경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33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매장은 여전히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할 수 있는 등 제도에 구멍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규정을 따지기보다는 이 모든 게 환경을 위한 것인 만큼
일회용 비닐봉투 아예 기대하지 말고 장바구니를 상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청주 도심에서 학급 과밀이 제일 심한 학교 가운데 한 곳이 솔밭초등학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이 학교 주변에 초등학교를 한 개 더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땅 소유주인 청주시와 교육청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 응덕구청 뒤편에 있는 12,000여 제곱미터의 공터입니다. 청주 도심 노른자 땅으로 공시지가로만 240억 원을 넘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이 땅에 가칭 솔밭 2초등학교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교육청은 청주시로부터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종합투자 심사를 저희가 심의를 의뢰해서 이제 받았는데 용지 매입비가 이제 너무 과다하게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통과를 하지 못했어요. 청주시의 입장은 무상은 어렵다 해서 무상은 절대 안 된다로 점점 완강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 부담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40년가량 된 노후동사무소 4곳에 대한 신축 계획을 전면 보류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단 한 푼이라도 어떤 그런 자금이 그런 필요한 그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그런 무상 사용 요구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학부모와 정치권 등에서 전방위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는 재산 맞교환을 통해 실타래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시지가로 토지를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당국도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학교 용지로만 묶어놓고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 발짝씩 양보는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는 중국,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4개 나라를 대상으로 현지 환자를 유치하는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의 지원 금액은 총 6천만 원으로 전문가 평가와 심의를 통해 각 국가당 최소 1건 이상의 사업을 발굴, 추진할 방침입니다. 최근 특성화고 취업률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반도체 고등학교가 7년 연속 취업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반도체고는 올해 97명 졸업생 전원이 입사할 업체를 확정했으며 졸업생의 95%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큐셀 등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번 주 중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전담할 여성 대상 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이번 주 중 조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장소로 지목되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아들 집에 왔다가 길을 잃은 70대 치매 노인이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항공대는 지난 11일 오후 5시 40분쯤 청주시 문이면 일대에서 치매 증세가 있는 78살 김모 씨를 경찰 헬기로 공중수색해 구조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실종 노인은 이틀 전 청주시 문이면에 사는 아들 집을 방문했다가 집을 나간 후 행방불명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치과의사인 35살 김모 씨는 2년 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또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02%의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했다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두 번째 휴일인 오늘도 온화한 날씨 속에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현재 충북 지역 전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6도에서 8도로 포근했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6도에서 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정체로 매우 나쁨 수준을 이어가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CJ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